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은 보수를 불태워버리겠다고 했었고 이회찬은 아예 보수를 괴멸시켜버린다고 했었습니다. 각자 보수 정치 세력 이금양 횃불로 모두 불태워버린 시작이라고. 뻔뻔하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맡겼기 때문에 박근혜가 구속이 됐습니다. 전두환이가 구속이 됐습니다. 노태우가 구속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구속된 사람은 이 세 사람인데 다 박정희하고 관계된 사람들입니다. 박정희 밑에서 그 은덕을 입어서 대통령 된 사람들은 다 구속이 됐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도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바로 세워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이렇게 파탄이 나고 경제가 이렇게 파탄이 나고 남북관계가 이렇게 파탄이 나도 그 책임을 전부 야당한테 들씌웠던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집권하면은 몇 번 집권해야죠. 저 극우 보수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켜야 됩니다. 저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농단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괴멸시켜야 합니다. 이번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다음에 우리의 기라상 같은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이런 사람들이 이어서 쭉 장기 집권해야 합니다. 맞죠? 그렇다면 문재인이 대통령 보궐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된 후 문재인과 이해찬의 말처럼 보수는 불태워졌고 괴멸되었을까? 일단 정책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난 보수 정권의 성과인 국정교과서 폐지를 지시했고 4대강을 뒤엎기 시작했으며 사드 논란으로 한미동맹을 뒤흔들고 인사에서는 보수적 국민들을 무시하기라도 하는 듯 주사파 출신들을 요직에 내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특별한 대책도 없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인 고리 원전 1호기를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국민 여론이라는 미명 아래 보수 흔적 지우기에 혈안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부터 대통령 선거까지 제야에서 활동했던 보수 인사들은 어떨까? 대표적 보수 논객으로 알려진 정교재 주필은 한 TV 프로그램 토론회에서 2002년 연평해전 당시 김대중이가 축구 경기를 보러 갔다고 말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부장검사 심우정은 20일 오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정교재 주필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교재 주필은 지난 1월 8일 KBS 생방송 일요 토론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7시간의 행적에 대해 말하며 김 전 대통령도 연평해전 당시 일본에 축구를 보러 갔지만 탄핵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에 김대중의 삼남인 김홍거리는 지난 2월 정교재 주필이 방송에 출연해 허위사실로 무책임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 주필을 형사고발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태극기 집회 연사로 자주 볼 수 있었던 자유총연맹 김경재 총재 또한 노무현이가 삼성으로부터 8천억 원을 거뒀다고 말해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총재는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지지를 선언해 큰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김 총재는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대통령 비서실 홍보특별보조관 등을 지냈었습니다. 김 총재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서울역 광장 등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노무현도 삼성으로부터 8천억 원을 거뒀고 그때 주도한 사람이 이해찬 총리고 펀드를 관리한 사람이 이해찬의 형이다라고 말했었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이 8천억 가지고 춤추고 갈라먹고 다 해먹었다고 발언했었는데 이 발언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것입니다. 또한 지난 대선 과정에서 태블릿 PC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조원진 의원과 함께 새누리당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 또한 카카오에게 2천만 원을 물어내게 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제15 민사부는 카카오가 변 씨를 상대로 낸 인격권 침해 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 씨가 카카오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15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편 씨가 향후 카카오를 설명 또는 비난하며 종북, 좌편향 편집, 친노, 김정은 또는 북한 비호, 문재인 안철수 당의 비호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에 한 건당 50만 원을 카카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 신현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지난 21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신현희 서울 강남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7시간가량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신현희 구청장이 현재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지난 6월 7일 경찰은 신현희 강남구청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 사건은 대선 확정 이전인 3월 15일 이전에 카톡을 올리고 남의 선거를 전달한 내용들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기소했습니다. 실제로 그 내용에 있어 가지고도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아직 대통령 후보로서 그 선거도 시작되기 전이었고, 그리고 또 선거운동 기간도 아니었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 가지고도 대부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의 글들이 참 많았습니다. 실제로 우리 대선 전으로 기준으로 본다면은 우리 국민이 수천만 명이 수십억 톤의 카톡 문자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 그러니까 기초광역단체장 기준으로 한다면은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안희정 충남지사, 최성 고양시장 같은 사람은 그냥 카톡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대선에 직접 뛰어들고 온갖 그 카톡도 보내고 난리를 쳤습니다. 노골적으로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에게 카톡을 몇 번 보낸 걸로 야당 단체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것은 야당 단체장에 대한 보복이고 서울시장 정책에 대해서 일부 이견을 표시하는 기초단체장에 대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수천만 명이 카톡을 주고받는 대선 전국에서 유독 자유한국당 기초단체장에게 수사의 칼날을 갖다 대는 것은 분명히 야당 탄압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검찰은 오늘 경찰이 저렇게 편파적인 수사를 한 것에 대해서 검찰이 리뷰하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검찰의 현명한 판단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러한 여러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뭔가 석연치 않다는 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다음 포털이나 네이버 포털에 들어가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독하고 명예훼손하고 능멸하고 음해하고 인신공격하고 폄훼하는 글이 수억 개가 쌓여 있습니다. 이는 보수 성향 전직 대통령을 모독하는 말이나 글은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표현의 자유이고 진보 성향 전직 대통령인 김대중과 노무현을 모독했다가는 철퇴를 가해서 재갈을 물리겠다는 좌익들의 더러운 본색이자 이중잣대인 것입니다. 마치 미스테리 투성이인 58 유공자의 명단 등의 내막을 알려고 한다면 법적인 조치를 당해야 하는 황당무계한 경우와 동일한 것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좌익의 광기가 곧 법이 되는 나라가 되었는지 정말 참담하고 기분이 좆같기만 합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좌파 정권이 들어섰다 하여 우파에 대한 탄압이 아무렇지 않게 자행된다면 여기 이곳은 이미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것입니다. 조선인민주의 공화국인 것입니다. 또한 역사는 후세의 평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을 우상화하고 신격화하는 작업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파도 힘을 합쳐 이러한 시국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